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제가 L생 BW에 대해서 살펴봤죠. L생 투자법, BW 투자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오늘은 주말인데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L생 행사가액이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근데 현재 분위기상 놓고 보면은 11,925원, 12,000원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행사가의 결정 방법을 보니까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11,925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현재 주가로만 본다면 원래 17,000원 언저리였는데 살짝 금요일날 떨어져서 16,000 중반대 모습을 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주가로만 봐도 주당 4,000원의 유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아스코도 오고, 또 내일은 이제 노터스 무중 기준일이고, 또 6월 7일은 엘생 청약일이니까, 또 게다가 이제 6월 2일쯤에 얘네들이 다 해제가 되죠. 경고 그리고 경고 지정 예고 이런 게 다 해제가 되니까 과도하게 주가가 떨어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게다가 아직 굵직굵직한, 큰 흐름에서 보면 아직 굵직굵직한 호재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이제서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더 떨어질까라고 하시는 분, 아니면 LB 관련주는 ATM 기계이다, 지난번 LB 유중대를 한번 봐봐라, 이번에도 주가 올라간 게 L생 자금 조달하려고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이제 판단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L생 BW 같은 경우는 수차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잔액 인수 조건이라 회사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요, 자금 모집은 이미 해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가가 오른다면, 전제는 주가가 더 상승을 한다면, 그간 사실 L생 주주분들은 L생이 LB 관련주를 위해서 희생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면 보너스 형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어찌되었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자 부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도 발행하려면 이제 지정도도 있고 또 이자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상장 회사들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도 발행할 수도 있고, 유상증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BW도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신주 인수권부 사채, 결국은 이름은 사채예요. 사채인데 여기도 나왔지만 이 사채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가 된,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금 조달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일단 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하면 회사 입장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일반 사채는 없는,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채로만 채권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신주 인수권을 투자자한테 부여하니까 옵션이 두 가지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 주가 오른 거에 대한 이익까지, 투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가 있어서 투자 수요를 유발시켜서 자금 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도 보겠지만 저리로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리로 자금을 구할 수도 있고, 게다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채 기능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러니까 두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은 일반 사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왜? 요 사채에다가 신주 인수권을 권리할 수 있는 부여가 있으니까 사채, 회사채, 채권의 기본적인 이자를 받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나 이게 싫다.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이 오르면 난 팔 거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주식 시가가 발행가보다 높은 경우 신주 발행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두 개 다 투자할 수도 있어요. 사채도 할 수 있고 신주 인수권을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돈은 더블로 내야 되는 게 맞고, 난 싫다, 그냥 요거 하나만 할란다, 주식으로 해서 주식이 오르면 난 그거 팔란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난 만약에 사채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투자 설명서에 나온 거를 제가 요 글자는 그대로 갖고
갖고 따온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사채로 하고 싶다 그러면 2025년 6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원금에 대해서는 이제 만기일에 원금의 106.1677%로 일시에 상환하는데 뭐 원 미만은 절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2025년 지금이 22년 중순 약 3년 뒤에 3년 뒤 약 6%의 이자를 받으면서 요거를 할까? 사채를 할까? 사실 주가는 보시면 하루에도 엘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막 이러는데 구태여 3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요거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까? 오히려 요 주식이 앞으로도 또 성장성이 좋다면 요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요 3개 알아볼 거예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정의가 뭐냐면, 사채권자한테, 우리 투자자예요. 사채권자는 우리가 투자자입니다. 우리 투자자들한테 사채 발행 이후에, 여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사채랑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채 발행 이후에 신주를 발행을 하는데, 첫 번째 사채 발행 이유가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 미리 약정된 가격, 좀 전에 행사가액 11,920원 얘기 드렸죠. 미리 약정된 가격, 그리고 일정한 수의 신주를 투자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데, 요거 하나, 둘, 세 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채 발행. 본 사채는 신주 인수권 증권과 신주 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그러니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증권,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 증권 권리가 부여된 거, 그 다음 채권, 요 사채, 요렇게 각각 분리돼서 상장이 되고요. 일단 이 채권, 사채랑 채권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편하게. 신주 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 예정일은 2022년 6월 15일이고 먼저 상장이 됩니다. 신주 인수권 증권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증권은 6월 27일, 그러니까 채권이 상장이 된 다음에 신주 인수권 증권이 6월 27일 날 상장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죠. 사채 발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증권이 상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채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럼 내가 채권을 꼭 사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냥 청약할 때 우리가 청약금을 넣어 놓으면 알아서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의미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채를 먼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 절차를 보시면 얘가 먼저 상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상장이 되고. 자, 그런데 야, 나는 내가 채권을 뭐하러 해? 아까도 보니까 뭐 3년 갖고 있어봤자 6%밖에 안 주더만, 내가 이걸 뭐하러 갖고 있어? 나는 주식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사채를 포기하고 주식을 인수하려면요, 대용 납입하면 돼요. 대용 납입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 야 6%가 어디야, 나는 사채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할래, 그리고 나는 LB 관련주가 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난 너무 좋아, 나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해주고 싶어, 꼭 그래서 자금을 주고 정말 암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채도 해도 되고 요 또 신주 인수권 둘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현금 납입이라고 하는 건데, 현금 납입은 이제 이해를 하셨죠? 둘 다 하는 거, 사채도 하고 요 신주 인수권 증권도 갖고 오는 거. 그리고 대용 납입은 무슨 저 3년 갖고 있으면서 6%, 나 그냥 주식만 하는 걸 대용 납입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절차는 첫 번째,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엘생 BW 한다고? 보니까 12,000원이 안 되는데 지금 가격이 16,000원 넘고 주당 4,000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나 그럼 내일 사야지 라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청약을 하시려면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2022년 4월 27일에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나 산다, 안 되세요. 청약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요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 꼭 청약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각자 이제 증권사 HTS에서도 가능하고 MTS에서도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모르시면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무조건 하셔야 되고, 증거금도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증거금 잠시 후에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 꼭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셨잖아요. 6월 15일날 먼저 사채가 상장이 된다고. 얘는 사채가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청약을 해서 증거금을 그 HTS에 넣어놨어도 주식 잔고에서는 확인이 안 되세요. 대신 채권에서
HTS 채권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드디어 6월 27일이 되면은 신주 인수권 증권이 상장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11,925원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주당 11,925원에 취득 가능한 권리, 요게 이제 6월 27일에 상장이 되는데, 이날 난 둘 다 하고 싶다,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싶고 요 신주 이수권도 인수를 하고 싶다, 둘 다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현금을 또 계좌에 입금한 다음에 신주를 요청하면 현금 납입으로 요 둘 다 가능한 거고요. 아니다, 이제 대다수 여러분들은 요걸 원하실 거예요. 나는 주식으로만 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 주식으로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제 채권으로, 맨 처음에 사채가 상장이 된 거기 때문에 채권이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주식으로 바꿔야 해요. 그래서 청약했던 채권 금액으로 신주를 취득하겠다라고 증권사에 전화해서 말씀을 하시면 요 맨 처음에 사채가, 채권이 이제 들어왔는데 요 채권이 없어지고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걸 대용납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증권사의 의사를 밝히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상장은 6월 27일 날 되는 거고요. 행사, 난 이제 정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은 2022년 7월 15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인데, 늦어도 이날 이전 2025년 5월 15일 이전에는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행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멸돼요. 2025년 5월 15일이요. 약 3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용 납입을 한 거고, 이제는 증권사에 연락을 해서 나 신주로 요청이 가능해요. 나 이제 주식으로 바꿔줘, 신주로 보내줘 라고 가능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때부터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신청한다고 해서 곧장 주식으로 바뀌지 않아요. 일정 기간이 소요가 돼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투자 설명서에 나온 걸 보시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신주 인수권 행사에 있어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계서 대행기간 업무 규정상 1개월 동안 행사된 신주 인수권에 의한 신주 발행 물량을 매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정기적으로 상장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급성이 즉시 행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니까 7월 15일이니까 빠르면 8월 초가 되겠고요. 이제 늦으면 8월 중순이 되겠는데, 지금은 5월 말이고 7월 이제 말 정도, 약 2달 있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행사를 하신다면 이제 7월 말, 빠르면 7월 말부터 이제 주식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환급성에 제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7월 15일부터 약 2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8월 초부터는 사실 또 이민요민이 기다릴 때가 되긴 돼요. 뭐 물론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섣불리 예단하기 좀 그렇다만, 올해 꼭 LB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환급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미리 약정된 가격,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사채권자한테, 투자자들한테 첫 번째, 사채 발행 이후, 여태까지 이거 살펴본 거예요. 플러스 절차랑. 다음 두 번째, 미리 약정된 가격. 요 미리 약정된 가격, 요거를 이제 지금 살펴보는 건데, 예정 행사 가액은 현재 11,925원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가격 결정 조건에 의해서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신주 인수권 행사 가액은 예정 행사 가액으로 지금 11,920원으로, 확정 행사 가액은 청약 개실 3거래일 전인 5월 31일,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확정한 다음에 6월 2일 날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루루루루 해서 1, 2, 3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쭉 밑에를 보시면 뚜루루루루루 요거 중에 낮은 금액 이렇게 다 나와줬거든요. 낮은 금액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11,925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내일 L생 주식을 산다고 해서 청약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되신 분만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일정한 수의 신주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청약 금액의 단위는 10,000원으로 하고요.
개인별 청약 한도는 주주 확정일 현재 요거요. 주주 확정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된 소유 주식 한 주당 우선 청약권 부여 비율 금액인 1047.1414 원을 곱하여 산전된 우선 청약금으로 금액으로 하되 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4월 27일 날 내가 A생을 150주를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50주에 1047.1414 요걸 곱해요. 그러면 15만 71원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만원 미만은 절사를 한다며요. 그럼 만원 밑에를 까요. 15만원이 되겠죠. 15만원. 내가 150주를 갖고 있으면 15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예정 행사 가액이긴 하지만 얘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높아 보이죠. 왜? 좀 전에도 봤지만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11,925원으로 나눠준다면 12.57주 소수점은 절사기 때문에 12주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청약하실 때 요 증거금 요만큼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150주를 갖고 있으면 12주고요. 내가 만약에 500주를 갖고 있다. 500주 곱하기 1047.1414 하세요. 그럼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요 1000원부터는 다 0을 만들어요. 1000원부터는 다 0을 만들고 그 금액을 나누기 11925로 하시면 몇 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점을 없애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A생 BW에 대해서 절차랑 받을 수 있는 주식 수, 가격,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실 금요일에 이런 소식도 나왔어요. A생이 의료기기용 플라스틱 기업을 M&A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시카우 후보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번 A생 BW 1000억을 모집을 해서 600억을 요거로 쓸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나왔지만 급해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캐시카우 해줄 업체가 플라스틱 기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B랑 시너지 효과도 내야 되겠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의료기기용 플라스틱 기업을 하려고 하는지 기사를 통해서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생 인수합병 대상을 의료기기용 플라스틱 기업으로 구체화했고요. 의료기기 플라스틱 제조기업 등 당사와 동반 성장과 체계에 대한 운영이 가능한 최적의 인수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크겠죠. 수익의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경영권 확보 등을 고려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대표이사 그리고 재무 책임자가 포함된 인수 검토 전담팀 TF팀을 꾸려서 모의색을 했는데, 아마 최근에 후보군이 좁혀진 것 같다고 이렇게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A생이 M&A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LB도 마찬가지였고요. 보시면 지금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정말 당장 시급하고 이거부터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LB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결했습니다. FA를 인수를 해서요. A생도 이번에 비슷한 형태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BW 통해서 자금 1000억을 모집하고 그 가운데 600억 원을 투입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수익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A생이랑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사는 뭐를 고려했냐라고 보니까 일단 연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비임상부터 있습니다. 비임상 노터스부터 해서 연구, 임상 개발, 제조, 유통이 있는데 제조 쪽이 살짝 좀 약해는 보이죠. 그래서 인수할 의료기기용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일단 물론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를 해야겠지만 다른 HBS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도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의료기기용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더해지면 LB그룹은 의료 관련 소재에서도 역량도 충분히 내재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플라스틱 업체로 요 통합도를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직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가격이 높아진다면 내부 운영 자금을 통해서 충당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도 있고, 또 A생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셨으니까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인지를 하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살짝 우리가 금요일 날 주식이 장대 음봉이 나와서 살짝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또 좋은 결과도 나왔고, 또 다음 주에는 아스코도 있고, 이제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게다가 LB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좀 전에 봤지만 상당히 중요해서 성과를 낼 그럴 한 해인데 살짝 한풀이 좀 꺾였다는 건 아쉬워요. 네, 그럼에도 굴곡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굴곡은 있을 수 있어는 보이는데 다시 힘을 내는 LB가 그리고 LB 관련주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